러시아의 공세가 우크라이나의 철벽에 부딪혔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군인들이 도네츠크 요세벨트에서 러시아 전선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마치 벽에 부딪힌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푸틴의 대규모 봄 공세는 요세벨트 붕괴를 목표로 했습니다. 대신 요세벨트가 러시아의 공세를 차단하면서 러시아가 점령하려는 영토가 죽음의 함정으로 변하고 러시아의 공세는 안에서부터 붕괴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제 전쟁연구소 ISWH와 이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2016년 계획이는 러시아 2026년 계획 완전히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2026년에 요세벨트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24에 따르면 러시아의 봄 공세는 요세벨트 붕괴를 중심으로 계획됐습니다. 이처럼 강하게 방어된 도시 연쇄는 도네츠크 지역 점령의 핵심으로 결국 돈바스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돈바스는 평화협상 시작 이래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양도를 요구한 지역입니다. 푸틴이 서방과 러시아 국민 모두에게 항상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요세벨트가 취약하다는 점, 우크라이나가 붕괴 직전이라는 점, 그리고 이 도시들의 벨트가 무너지면 러시아가 미 해군전 부제도 로버트 B 머리기, 우크라이나 더 깊숙이, 그리고 그 너머로 진격하고자 하는 어떤 군대에게도 진정한 고속도로라고 부르는 지역을 손에 넣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에겐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러시아의 계획은 그랬지만 요세벨트는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H20 콘스탄티니프 카슬로벤스크 고속도로를 따라 남북으로 이어진 4개의 대도시와 수많은 소규모 정착지들의 집합체입니다. 이 벨트는 약 50km, 즉 31마일 길이이며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는 3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군이 2026년 말까지 그 도시 벨트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그들이 직면한 과업의 규모와 크기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봄 공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화려한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출발점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그 요세벨트는 러시아가 전면 침공을 시작하기 전부터 푸틴의 골칫거리였습니다. 2014년에 적대 행위가 시작된 이후 이는 크림반도의 불법 합병과 돈바스 지역의 혼란을 초래했으며 우크라이나는 요세벨트에서 방어력을 강화해왔습니다. 10년이 넘는 요새만은 러시아가 그 벨트에 10년 넘게 전혀 흠집도 내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 벨트가 필요합니다. 그 벨트는 도네츠크 지역의 마지막 30% 점령의 핵심이 될 것이며 푸틴이 특별 군사작전 실패를 성공처럼 포장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러시아 외부에서는 아무도 믿지 않지만 푸틴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봄을 위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2025년 말까지 요세벨트 밖의 작은 정착지인 차지비아르를 점령하기 위해 20개월 넘게 싸워왔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자신의 군대가 외곽 정착지에서의 실패를 요세벨트의 강력한 방어선, 완전 타결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했고 푸틴은 이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푸틴의 허술한 요세벨트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2026년 봄 공세는 끔찍한 시작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요세벨트 근처에 도달하기도 전에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잡전 시작 며칠 만에 러시아는 약 1만 명의 사상자, 사망 또는 부상을 냈다고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요세벨트 함락작전은 최악의 방식으로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 러시아는 하루 만에 1710명의 병력을 잃었으며 이는 2026년 들어 지금까지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마지막 두 단어, 지금까지에 강조를 두겠습니다. 러시아는 앞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푸틴의 전략이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병력을 소모품처럼 더 밀어넣는 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초기 손실들은 이미 봄 공세가 매우 끔찍하게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으며 요세벨트를 무너뜨리겠다는 목표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와 선전가들마저 푸틴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시청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부터 푸틴과 그의 요세벨트 계획은 심각에서 재앙적 수준으로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손실들은 푸틴처럼 냉담하고 전술적으로 무능한 사람에게는 요세벨트에서 영토를 얻는 대가라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토 획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ISW 전문가이자 우크라이나 군사 관찰자인 콘스탄틴 마셰베츠가 현장에서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ISW는 마셰베츠가 러시아가 도네츠크 요세벨트에 대한 공격에 제3제병연합군의 일부 부대를 투입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합니다.
현재 그 병사들은 자이트나와 크리발루카 근처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 중입니다. 두 지역 모두 요세벨트 북쪽 끝에 슬로베스크 동쪽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러시아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푸틴의 군대가 3월 초에 약간의 전략적 진전을 이루긴 했지만 3월 29일 기준으로 공세는 멈췄습니다. 푸틴의 앞잡이들은 ISW의 보고서가 나오기 전 일주일 동안 전혀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즉 3월 22일 이후로 사실상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에게는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요새 벨트의 반대편 끝으로 기억하실 수도 있는 콘스탄티니우카 방향에는 러시아가 제3군단과 제8 제병연합군을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제3제병연합군보다 더 못하고 있습니다. 제3제병연합군은 우크라이나의 벽에 막히기 전까지는 진전이 있었지만 푸틴이 요세벨트 남쪽 끝에 배치한 부대들은 그조차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제3제병연합군보다도 더 느리게 움직이고 있어서 푸틴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계획은 요세벨트를 양쪽에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끝에 있는 부대가 러시아가 원하는 위치에 못 갔다면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러시아는 요새 벨트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들이 아는 유일한 방법을 시도 중입니다. 푸틴은 더 많은 인력이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더 많은 젊은이들이 우크라이나 방어선에서 희생된다는 의미일지라도 그렇습니다. 마셰벳은 3월 29일 페이스북에서 러시아가 이미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점령지에 동원 예비군에서 병력을 빼오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원래 점령 지역에 훨씬 더 오래 머물러야 했던 병사들로 요새 방어선에서 돌파구가 생기면 증원군으로 투입될 예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이미 전투에 투입됐고 러시아 의용 돌격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는 봄 공세 초기에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는 예상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로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쪽에서 공격하는 전략으로 다시 돌아가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고전적인 협공작전을 성공시키고 싶어합니다. 두 개의 다른 측면에서 공격하면 적을 포위하게 되고 적은 양쪽을 모두 방어해야 하므로 그들의 병력을 점차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만큼이나 오래된 군사 전략이며 블라디미르 푸틴이 요새지대의 북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진격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요새지대의 남쪽, 특히 리만과 콘스탄티니우카 주변에서는 푸틴이 기대했던 진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격 없이는 포위작전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푸틴은 남쪽 요새에서 이미 실패 중인 병력에 의존할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나쁜 생각 같고 그들은 진전 없이 점점 소모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푸틴은 지금은 멈춰 있지만 북쪽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제3 제병연합군에서 증원군을 보내야 할까요? 그것도 좋은 선택지는 아닙니다. 푸틴이 북쪽에서 보내는 모든 병사는 러시아 점령지 방어에 쓸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동시에 제3제병 합동군의 전력이 약화되면 이미 흔들리는 공세는 더 약해지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성과 없는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새 방어선이 러시아 공세를 막았다고 말하는 뜻입니다. ISW는 러시아가 이룬 몇몇 진전이 레만과 콘스탄티니우카 방향의 작전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슬로베스크로 진격하는 동시에 이를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푸틴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두 경우 모두 그는 자신의 병사들을 이니 봄 공세 첫 몇 주 동안 러시아의 손실 규모가 급증하게 만든 죽음의 함정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요세벨트는 이런 접근 방식에 의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히 그 벨트가 2026년에 붕괴되는 것이 목표라면 점점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봄 공세는 이미 무너졌고 푸틴이 신경 썼다면 이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내용에 더 깊이 들어가서 푸틴에게 훨씬 더 나쁜 충격적인 반전을 공개하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이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저희는 단순한 헤드라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이 채널에서 유익함을 얻고 계시다면 구독을 눌러서 항상 앞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푸틴은 실패하고 있는 자신의 군대에 분노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더 화를 내야 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2026년 말까지 방어선 붕괴를 예상한 봄 공세가 시작되기 몇 달 전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10년이 넘도록 요새 방어선을 점령하는 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여전히 자신의 군대가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을 지적한 것은 ISW, 그 중에서도 러시아 연구원인 제니 올름스테드와 제시카 소비에스키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월 18일에 이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포크로브스크 미르노라 점령을 위해 22개월간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푸틴이 노리는 훨씬 더 견고한 방어선이 결코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보여줬어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방어선이 무너지는 시기로 2026년을 가장 낙관적으로 봅니다.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전체와 방어선을 2027, 2028년 전에 점령할 가능성은 낮다고 두 사람은 12월에 말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제 파트너들의 지속적 지원이 전제입니다. 봄 공세 초반 몇 주 동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예언이 거의 확실하게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푸틴과 그의 군 지휘관들이 무능함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푸틴만의 실패는 아닙니다. 러시아는 2025년 후반 대부분을 봄 공세 준비에 썼으며 파크로프스크 미르노라드 진격과 우크라이나 남부 영토 점령도 포함됩니다. 러시아가 공격하려 했던 요세벨트의 남쪽 끝으로 우크라이나가 예비군을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부 지역에 완충지대를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러시아가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쟁 내내 러시아가 사용한 불법 스타링크 단말기 접근을 이루면서 남부 지역 입지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1월 말부터 우크라이나는 남부에서 반격을 시작해 러시아가 점령했던 영토 중 최대 400제곱킬로미터, 약 154제곱마일을 해방시켰습니다. 푸틴이 원했던 완충지대는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러시아는 반격 저지를 위해 예비군을 우크라이나 남부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요새 방어선 배치 병력이 계획대로 움직이지 못함을 뜻합니다. 완충지대 소멸로 우크라이나가 요새 방어선 남쪽에 진입로를 만들었고, 이는 러시아군의 심각한 실패 원인 중 하나입니다. RBC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 남부로 파견되는 병사들이 일반 보병이 아니라고 언급합니다. 정예부대와 공수부대가 우크라이나가 해방한 영토를 다시 탈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세벨트에 대한 러시아의 봄 공세에는 무엇이 남게 될까요? 고기, 총알바지입니다. 거의 훈련도 받지 못했고 전략적 감각도 부족한 병사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요새를 상대로 죽으러 보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하루 만에 사상자 신기록을 세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봄이 끝나기 전에 그 기록이 여러 번 더 깨질 것입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모든 공세가 벨트에 의해 막히는 걸 보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문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남부 예상 밖 행동도 영향이 있었지만 푸틴은 자신이 전략적 천재가 아님을 인정하기엔 너무 자만심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크렘린 측근들의 역할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전장에서 겪는 문제 뒤에는 푸틴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푸틴의 러시아발 허위정보 부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전가들 중 한 명입니다. 조금씩 우위가 우리 적들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매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고 자신들이 가진 기술적 우위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리 포돌리아카가 지금까지의 요세벨트에 대한 공세를 평가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이 선전가가 왜 중요한지 알려면 그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포돌리아카는 우크라이나의 전 시민이었으나 2014년 푸틴의 첫 번째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던 시기에 러시아로 충성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푸틴의 완벽한 선전가가 된 것입니다. 푸틴의 침공 정당성을 러시아인에게 설명할 사람으로 전 우크라이나인보다 적합한 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약 4년 동안 유튜브 구독자 270만 명과 텔레그램 팔로워 약 280만 명을 보유한 포돌리아카는 푸틴이 원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겨울까지도 우크라이나 군대의 필연적인 붕괴를 예측하며 대중을 상대로 선전을 퍼뜨리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 최고의 군사 블로거 중 한 명이 자신의 후원자에게 등을 돌렸고 봄 공세의 붕괴가 그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기술과 전략이 우월하다는 모호한 언급만으론 가장 큰 배신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포돌리아카가 양쪽에다 걸치려 하고 몇 년 전에 배신했던 나라와 잘 지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군사 블로거가 봄 공세의 운명에 대해 남긴 말을 아직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행하게도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요. 라고 그 선전가는 말합니다. 그는 지금 러시아의 주요 공세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이지만 그 공세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포돌리아카는 러시아가 요새화된 방어선 돌파 시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기술 우위가 너무 큽니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의 점령 지역에서 러시아 후방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중거리 드론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드론들은 러시아 방공망을 무너뜨리고 점령 지역 주요 군사 거점도 제거 중입니다. 포돌리아카는 푸틴의 전 지지자 중에서 러시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유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일리아 로미즐로도 오랜 기간 러시아의 이웃국 지배를 주장했지만 결국 푸틴을 배신했습니다. 우리는 푸틴이 러시아 영토를 통합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피비린내 나는 공격과 계약병을 속여 끌어모으는 일 등 다양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로미즐로는 말했습니다. 그는 푸틴의 침공을 출구 없는 전쟁이라 부르며 이 전쟁이 10년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목표를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남자의 자존심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은 정당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사임하고 전범이자 도둑으로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자유만세, 젠장, 로미즐로가 외칩니다. 이들은 수년간 선전전에서 크렘린의 입장을 따라왔지만 이제는 수백만 명에게 러시아가 실패했고 푸틴이 약한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푸틴에게 더 큰 문제이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도 성과 없이 손실만 늘고 요새 방어선에 타격도 못 준다면 푸틴의 전략적 무능이 결국 그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는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할 것입니다. 2025년 말까지 크렘린은 이미 러시아의 군사 블로거들을 탄압하고 있었고 푸틴은 그 이후로 러시아 내 인터넷을 차단해 국가에서 승인하고 통제하는 소식통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의 사상자 수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봄 공세 실패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푸틴이 러시아 내에서 탄압을 강화할수록 그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요새 벨트에 관해서는 적어도 2014년부터 해왔던 대로 푸틴의 침략에 맞서게 될 것입니다. 크렘린이 몇 달 내 끝날 거라던 일이 수년이 걸릴 것이고 이미 러시아에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2026년 러시아의 가장 치명적이었던 날은 지금까지 이미 지났고 앞으로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3월 17일 러시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과 그 주 동안 푸틴의 군대가 얼마나 형편없이 싸웠는지 이미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 공세를 막은 방법이 궁금하다면 영상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